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도 7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 A, B, 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동의 성질이래요. 자, 그럴 때 A를 보시면 무반사 코팅 렌즈를 사용한 안경. 무반사래요.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강 간섭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B요. 광통신에 사용되는 광섬유. 이거는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 네,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A, B, C 중 파동이 간섭하여 파동의 세기가 변하는 현상을 활용한 예는요, A하고 C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A는요, 마이너스 9분의 1 2제로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2제로로 떨어지고, C는요, 마이너스 9분의 1 2제로에서 마이너스 2제로로 떨어져요. 에너지 차이가 C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니은요,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9분의 8 2제로냐. C를 보세요. 마이너스 9분의 1 2제로에서 빼기 마이너스 2제로 하니까 9분의 8 2제로 맞았습니다.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 작은 거죠. B와 D를 보세요. 누가 진동수 크죠? D가 커요. B가 작고, 그럼 B가 파장이 긴 거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저울 위 물체 C 위에 올려놨을 때 A, B, C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와 C의 위치만을 바꿨을 때 A, B, C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2M과 5M이래요. 그래서 그때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분의 3배랍니다. 자, 그럼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입니다. 가번은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B와 C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C가 저울 위에 있고요. 이 저울은 수평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매달려 있고요. 이게 가번 그림이고요. 4번 그림은 B와 A가 있고요. 요거 A고요. 여기에 저울이 이렇게 있고요. 수평면에 놓여 있고요. 이쪽에 C가 있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의 질량은 2M과 5M이래요. 요거 2M, B는 5M. 요거 5M, B는 A는 2M. 그쵸? C의 질량 몰라요. C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 2분의 3배래요. 가에서의 힘을 F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3 F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B, C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5M 더하기 라지 M, 중력과 속도 빼기 반대쪽에서 A가 작용한 거 2mg 했을 때 저울을 누른 힘이 F란 얘기예요. F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5M 더하기 2M이니까 뭐죠? 7M. 7mg 빼기 라지 mg 한 개 2분의 3 F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7 mg 빼기 라지 mg는 2분의 3 5mg 더하기 라지 mg 빼기 2mg 이렇게 되죠. 그쵸? g는 다 없애면 되고요. g는 다 없애면 되고 동일하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됐죠? 양변에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14 스몰 m 빼기 2배 라지 m은 이거 계산하면 3이죠? 그러면 9 스몰 m 더하기 3 라지 m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길게요. 그러면 5 스몰 m은 5 라지 m 따라서 라지 m은 얼마예요? 스몰 m이란 얘기예요. 라지 m이 스몰 m.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스몰 m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mg란 얘기죠. 맞죠? 자, 그럼 A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A는 얼마예요? 아, 이거 아니죠. A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4mg일까?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또 얼마고,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자,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서 A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 써보세요. 장력 있죠? 장력 이쪽이에요. 그쵸? 그 장력 자체가 지금 2mg예요. 쫑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BC만 따로 그려볼게요. 요게 B고 C였어요. 그쵸? 여기에 작용하는 거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있죠? 장력 T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C를 누르는 힘 있죠? 그쵸? 이거 얼마예요? 중력으로 누르죠? 5mg. F, B가 C를 누르는 거. 그 다음에 C,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있죠? 얼마예요? mg요. 그쵸? 그럼 B가 C를 누르니까 C가 B를 밀어 올리는 힘 있죠? FC가 B를 밀어 올리는 힘. 됐습니까? 자,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에서 적어봅시다.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알짜임 0입니다. 5mg 빼기 5mg 빼기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빼기 FC가 B를 밀어 올리는 힘 합한 게 0이에요. 그쵸? 근데 T가 2mg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다 2mg 집어넣으면 FC가 B를 밀어 올리는 거는 3mg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C는요. C에 작용하는 거는요. mg 있고요. B가 누르는 힘 있죠? 플러스 F, B가 C를 누르는 힘. 그거 얼마였어요? 요거죠, 요거. 3mg. 아, 이거는, 이게 아니라 중력이에요,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 됐습니까? 빼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 저울이 나타나는 눈금,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 F 있죠? 여기에서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 F요. 그게 C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F 했을 때 0이에요. 자, 이게 3mg. 따라서 F는 뭐예요? 4mg예요. 됐습니까?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 4mg. 맞았네요, 기억.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 어디에서요? 나에서. 그럼 나에서 또 운동방정식 세워야죠. 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거는요, mg 자체가 장력이에요. 됐죠? 여기 장력. 자, 그 다음에 B하고 A만 또 따로 그릴게요. 여기 B, A요. 여기 장력 있고요. 장력 T 있고, B가 B에 작용하는 중력 5mg 있어요.
A에 작용하는 중력 뭐 있어요? EMG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A를 밀어 올리는 힘이 2분의 3 F라고 그랬고요. 그쵸?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 F, A가 B를 미루는 거예요. A가 B를 밀어 올리는 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B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 봅시다. OMG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위에서 줄이 다 당기죠. 그 다음에 A가 밀어 올리죠. 이게 0이에요. 그쵸? 근데 T가 뭐예요? 요거예요. MG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FA가 B를 밀어 올리는 건 뭐가 나와요? 4mg요. 자,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거 4mg예요. 4mg. 그 다음에 가에서 C가 저울을 기억보세요. C가 저울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 4mg예요. 근데 문제는 뭘 찾는 거죠? B가 C를 누르는 힘. B가 C를 누르는 힘은 뭐예요? 이거 3mg죠. 이거보다 두 개가 크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맞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 mg죠. 이거는 3mg보다 작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이 좀 바꿀게요. 4번 보시면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속력 2V, 6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2V, 6V로. 그림 나는 가에서 B가 A의 벽 PQ와 차례로 충돌하여 AB가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3V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충돌 전후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3배래요. 아, 3배라.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충돌 전 모습입니다. A가 있고요. A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고요. 2V. 여기가 P점이에요. P예요. P. 오른쪽이 P. 벽면 P. 왼쪽이 벽면 Q. B는 6V로 가요. 자, 그러면 A보다 B가 빨리 움직이니까 B가 가서 P에 땅 부딪히겠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충돌 후 P와 BP 충돌 후 속력을 VA, V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적어도 B가 와서 P를 땅 쳤으니까 A는 B 벽면을 쳤으니까 A는 2V보다 빨라져야 돼요. 그쵸? B는요 6V보다 느려져야 되죠. 충돌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충돌 후 VA 요 놈은 플러스 오른쪽 방향, 플러스로 하지 않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B는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튕겨서 뒤로 갈지 아니면 충돌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는데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느려지니까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Q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고요. 그 모습이 지금 이거라고요. 4번 그림. 이게 Q 벽면인데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게 3V로 가요. 부딪히고 나서 같이 3V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B가 Q에 부딪힐 수 있는 건 A하고 B가 부딪혀가지고 생긴 VA의 속력이 VB,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VB의 속력보다 빠르니까 부딪힐 수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VA와 P와 충돌 후 왼쪽으로 움직이는 VB가 Q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A를 알 수가 있어요. B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B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충돌 후에. P와 충돌 후에. 되셨죠? 자, 그럼 운동량 보존을 써봅시다. P와 충돌 후 A의 운동량 변화량. 지금 문제에서 충돌 전후 B 속도 변화량. 충돌 전후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와 충돌할 때, 즉 VB, 요거는 P에서의 속도 변화량과 Q에서 델타 VB의 속도 변화량, 요거는 질량만 곱하면 운동량 변화량이죠. 질량만 곱하면.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3배래요. 자, 그럼 이거는요. 운동량 변화량은 보존이 되죠.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PA. 이거는 3배의 델타 PA 프라임. 이거는 Q와 충돌했을 때. 이거는 벽 P와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A를 하느냐? B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A 가지고 하는 겁니다.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PA 운동량 변화량을 봅시다. 충돌 후에 A가 VA로 됐어요. VA로 P와 충돌 후. 자, 첫 번째 P 충돌 후에 델타 PA는 얼마 나오죠? VA 빼기 2V 맞죠? 여기에다가 질량이 얼마죠? 질량부터 구해야 되는군요. 라지 M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PA 프라임, 요거는 P하고 충돌 후에 요 VA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3V가 됐단 말이에요. Q하고 충돌 후에. 그쵸? 그러면 VA 빼기 3V. 되셨죠? 요거에 뭐예요? 3M. 되셨죠? 자, 그런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원래는 3V 빼기 VA예요.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돼요. 절대값. 이거에 이퀄 관계가 되기 위해선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된대요. 3배래요. 자, 그럼 라지엠을 구해야 돼요. 라지엠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 전 얼마예요? 라지엠 곱하기 2V. 운동량 보존입니다. 더하기 B는요.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몰 m 곱하기 6V. 이거는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죠.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3V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3 라지 m V 더하기 3 스몰 m V. 자, 넘기면은요. 이거 넘기면 m V는 넘어가면은 3m V 나오죠. 그럼 V는 없어지고, 따라서 라지 M은 3배 스몰 m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3배 스몰 m이란 얘기예요. 자,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면은요, m에다가 3m을 집어넣을게요. 3m VA 빼기 2V. 됐죠? 3배의 VA, 3M VA 빼기 9M V.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M, 요건 없어지고, M도 다 없어지고. 됐죠?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2VA. 2VA는 넘어가면은 7V 나와요. 따라서 VA는 2분의 7V 나와요. 자, P와 충돌한 후 A의 속력이 2분의 7V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질량은 A가 B의 3배, A가 B의 3배 맞았고요. 니은 B가 P와 충돌한 후 A의 속력은 2분의 7V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B와 P가 충돌한 직후 A,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라고 했거든요. 해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A는요, 충돌 전 3M 곱하기 2V 더하기 B는요, M 곱하기 6V. 맞죠? 충돌 후 A는요, 오른쪽으로 가죠. 3M 곱하기 2분의 7V 더하기 M 곱하기 VB예요.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자, 이걸 계산하면은 6, 12, 2분의 21. 그러면은 24에서 21 빼니까 2분의 3. MV가 MVB예요. M은 없어지고 플러스 값 나왔죠.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AB의 운동 방향은 같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거 또 바꿀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속력 3V, 4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점과 반대 방향으로 2V, 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AB의 질량은 각각 4M, 3M이랍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도 구해야 되고 면적이 뭐냐 하니까 네, 다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A의 운동량 변화량 봅시다. 델타 P, A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값 빼면 되죠. 질량은 4M이라고 그랬어요. 나중 속도 얼마예요? 왼쪽으로 2V, 마이너스 2V.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빼기 처음 얼마예요? 4M 곱하기 3V. 하니까 얼마 나오죠? 12에다가 8 마이너스 20이죠. 크기를 따지면 이제 절대값 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P, B 운동량 변화량은요. 3M에다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V 빼기 3M 오른쪽으로 4V 12에다가 3 하니까 마이너스 15예요. 그쵸? 자, 충돌 시간 델타 T A는 얼마예요? A는 4T0. 그 다음에 델타 T B는 얼마예요? 2T0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20 MV. 그런데 4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몇 배요? 요거죠, 요거. 몇 배입니까? 크기만 따지면 델타 PA는 20 MV, 델타 PB는 15 MV. 자, MV 집어넣으면 15분의 델타 P 나오죠? 자, 이거는 20 곱하기 15분의 1 델타 PB 나와요. 얼마예요? 3분의 4 델타 PB. 즉 B의 면적은 B의 3분의 4배 맞았죠? D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 평균 힘 4분의 20.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5. 누가 커요? B가 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6분의 1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과정 1에서 4까지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절대 온도와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1에서 4까지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열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와 4는 각각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랍니다. 등압이랍니다. 2와 4는 등압 과정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자, 6번 봅시다.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가 아니라 절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이렇게 가는 게 1과정.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게 2과정. 이렇게 내려온 게 3과정. 이렇게 간 게 4과정이에요. 근데 2와 4는 각각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랍니다. 이거는 등압이라고 했고요. 이것도 등압이라고 했어요. 2와 4는. 됐죠? 자, 효율은 얼마나 그랬죠? 6분의 1이라고 했어요. 효율 6분의 1. 자, 그럼 1과정 봅시다. 1과정. 표에서 1과정은 1은 0이에요. 왜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1, 0이죠. 그런데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4, 2, 제로래요. 자, 1이 0이에요. 그럼 W 0이에요. 즉 Q 이퀄 W 플러스 델타 U에서 이게 0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갔죠?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흡수예요. 즉 Q 흡수인데 그게 얼마예요? 표에서 주어졌습니다. 4, 2, 제로. 요 놈이 델타 U하고 똑같죠. Q 이퀄 델타 U니까 W는 0이라서 흡수예요. 흡수. 자,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늘어났죠. 외부에다 2를 했어요. 그 한 1이 얼마예요? 8,2라고 했어요. W는 820.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갔죠. 온도 올라갔어요. T 증가. T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델타 U 증가. 그쵸? 외부에다 1을 하고 온도가 올라갔어요. 흡수한 거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Q 흡수. 그쵸? 흡수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W가 820. 요게 820 플러스예요. 외부에다 1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피가 일정해요. 1 안 했죠. W0이에요. 그쵸? 근데 온도가 내려가요. 방출한 거죠. T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델타 U는 감소야. Q 이퀄 W 플러스 델타 U인데 이게 0이고 이게 감소니까 Q도 감소해요. 따라서 Q는 방출이에요. 그쵸? 얼마요? 10이라고 했어요.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12 제로예요. 이게 델타 U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등압이래요. 등압인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거예요. 즉 W가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온도 내려갔죠. T가 감소했으니까 델타 U도 감소해요.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이거 마이너스 값, 이거 마이너스 값, Q 방출이죠. 이것도 방출이에요. 얼마요? 420라고 했어요. 요거 마이너스 420예요. 아, 1이군요. 이게 아니라 요게 마이너스 420만큼 일을 했대요. 일을 받았대요. 외부에다 일을 해준 건 820, 받은 건 420. 알짜 1 얼마예요? 알짜 1은 420. 그쵸? 자, 그럼 효율이 주어졌어요. 효율 2는 6분의 1. 이거는 Q 흡수분의 한 1이죠. 알짜 1. 그쵸? 그러면 Q 흡수 알짜 1은 4요. 8 빼기 4니까 4예요. 420. 따라서 Q 흡수는 얼마 나와요? 46에 24 20예요. 24 20가 전체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거예요. 근데 흡수는 누구예요? 요거와 요거죠.
여기 4, 2, 0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흡수한 건 얼마 나와야 돼요? 20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4가 돼야 되니까. 그럼 기억은 20이에요. 네. 보기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보세요. 1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요. 압력 올라가죠? 틀렸습니다. 디귿.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니은보다 크냐? 니은을 구하란 얘기네요. 니은. 자, 그럼 니은은 또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6분의 1은 흡수분의 1은 Q 흡수에서 Q 방출을 빼면 되잖아요. 그쵸? 흡수는 얼마예요? 24, 20. 24, 20 빼기 Q 방출이에요. 자, 방출을 얼마 해야지만 요 값이 6분의 1이 나오죠? 20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24분의 4 하면 6분의 1 나오니까. 그쵸? 따라서 Q 방출은 얼마예요? 22제로 돼야 돼요. 되셨죠? 자, 근데 방출 아까 얼마 했어요? 3과정에서 10. 그럼 나머지 과정에서 10 하면 되죠? 그러면 니은은 바로 마이너스 12제로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생략하고 그냥 크기만 나타내면 12제로. 따라서 디귿 보기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니은보다 크냐? 니은보다 크냐? 맞았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12가 되니까. 그러면 정답이 뭐죠?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또 종이 좀 바꿀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를 고정하고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하면 됩니다. ABC는 고정이 있대요. 7번이요. 이게 A, 이게 B, 그 다음에 이게 C. 0, 3D, 5D 위치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하는데 B와 C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B와 C 사이에서는 서로 당긴대요. 그럼 BC는 뭐예요? 다른 극이에요. 당기니까.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대요. QB가 QC보다 커요. 그럼 나는 P 위치가 2D 이상 4D 이하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2D에서 4D까지. D, 2D.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세요. 2D일 때 0이죠. 2D에서 0이에요. 그런데 2D에서 3D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커져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일 때가 양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값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B하고 P가 같은 극이라는 얘기죠. 그쵸? P가 이렇게 갈 때 밀어내는 값이 커지니까 같은 극이에요. 자, P와 B는 같은 극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P가 3D로 갈수록 P가 4D에서 여기가 4D예요. 3D로 갈수록 밀어낸대요. 오른쪽으로 밀려난대요. 그럼 같은 극이라는 거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도 플러스고 C는 다른 극이니까 마이너스 해야 돼요. 됐죠? 자, 근데 X 이퀄 2D에서 P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어야 돼요. 전기력은 0이어야 돼요. 2D에서. 자, 그럼 2D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B가 밀어내는 힘 있죠. 자, 이거예요.
F, B가 P를 밀어내는 힘. C는요, 다른 극이니까 잡아당기죠. F, C가 P를 잡아당기는 힘. 그쵸? 그런데 Q, B가 Q, C보다 크다 그랬어요. 되셨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 크기가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게 거리도 가깝고 전하량도 크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알짜이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0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A가 P를 밀어내야 돼요. 그럼 같은 극이어야 되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A, P, B 세 개는 같은 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도 플러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와 P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거 밀어내야 되죠. 같은 극이니까 틀렸고 4D에서 5D 사이 구간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4D에서 5D 봅시다. 요 사이 여기에 P를 놔보세요. 플러스를. 그럼 얘는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밀어내니까 0이 되는 곳이 없이 오른쪽으로 가죠. 틀렸습니다.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입니다. P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보세요. P가 여기 오면은 요 값은 줄어들어요. 그쵸? 요건 줄어들고 A가 밀어내는 힘은 커지죠. 이해가셨어요? A가 밀어내는 힘이 커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서 0이었으니까. 여기서 0이었으니까. 그러면 D근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질량이 M, EM, 라지 M인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B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 후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점 R에서 B의 속력은 0이 된답니다. PQR은 수평면상의 접이고 P와 Q, Q와 R 사이의 거리는 2L, 3L이랍니다. 그럴 때 라지 M 값을 구하래. C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가 P점이에요. P점에 B가 있어요. 요게 E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Q점이고요. 요 사이는 2L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R이에요. 요 사이는 3L이래요. 자, 이렇게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C가 라지 M이고 A가 스몰 M이고 이 상태예요. 근데 B가 Q에 오는 순간 줄을 딱 끊어요. 요거 BC 연결 줄을. 그러면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가다가 멈추죠. 가다가 멈추죠. 왜요? A가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자, 여기가 P점이었고요. 여기가 Q점이었고요. 여기에 B가 이렇게 오는 순간에 줄을 딱 끊었어요. 끊었더니 R에서 멈췄대요. 여기서 정지했어요. 실이 끊어지고 C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자, 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A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줄이 끊어지면 가속도는 왼쪽으로 가죠. 이게 잡아당기니까. 그쵸? 이거를 A2라고 할게요. 왼쪽 방향. 방향을 잘 따지셔야 돼요. 자, 운동방 정식 봅시다. 여기 C에 작용하는 거는요, 아래쪽. 맞죠? mg. 빼기 장력. 이거 T라고 할게요. 여기 T'이고요. 장력 T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MA1의 가속도. B는요, 오른쪽으로 가죠. T 빼기 T 프라임. 이게 EM A1. B는요, A는 위로 올라가죠.
t 프라임 빼기 mg가 ma1. 자, 변변 더할게요. 그러면 라지 mg 빼기 스몰 mg는 라지 m 더하기 3배의 스몰 m a1이에요. 그쵸? 자, 그럼 Q에서의 속력 얼마죠?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VQ에서, 여기 Q에서의 속력을, 여기서의 속력을 VQ라고 할게요. 그럼 VQ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0은 2 곱하기 A1 곱하기 거리 얼마예요? 2L. 이거 되죠? 그쵸? 따라서 VQ의 제곱은 4A1L. 요거 하나 나와요. 이게 필요하겠지요? 필요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C는 고려 대상 아닙니다. B 운동 봅시다. B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속도는 왼쪽으로 작용해요. 그 가속도 누가 작용해요? T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T.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T가 바로 2m 가속도 마이너스 A2. A는요. 올라가는데 가속도는 T가 위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아래쪽으로 mg. T 빼기 mg는 m 마이너스 A2. 가속도는 반대니까. 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되었어요? 자, 그럼 변변 또 더할게요. 그럼 T 없어지고 마이너스 mg는 마이너스 3m A2. A2는 뭐예요? 3분의 1 G란 얘기예요. A2가 3분의 1 G. 자, 그럼 여기 또 Q에서 R까지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정지죠. 처음은 VQ였다가 나중이 정지예요. 그쵸? 그러면 나중 빼기 처음 VQ의 제곱이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A2, S는 3L. 그러면 VQ의 제곱이 뭐가 나오죠? 2, 3은 6A2L 나와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근데 A2가 요거예요.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6 곱하기 3분의 1 GL 하니까는 뭐가 나와요? 2GL 나와요. VQ가 2GL이래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Q의 제곱이 2GL이래요. 2GL 이 4L A1. L은 없어지고 따라서 A1은 뭐가 나와요? 2분의 1 G 나와요. 그쵸? 2분의 1 G예요. A1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A1에다가 2분의 1 G를 넣으면 mg 빼기 스몰 mg는 2분의 1 G 라지 m 더하기 3 스몰 m. G는 다 없애고요. 양변에 2를 곱해요. 2 라지 m, 2 스몰 m은 라지 m 더하기 3배 스몰 m. 넘기면 m은 얼마 나와요? 5 스몰 m.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삼각형 모양 물체는 정지해 있고 관찰자 B, C가 탄 우수는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등속도 운동안 됩니다. 표는 A, B, C의 관성계에서 물체의 두 변의 길이 PQ와 PR을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의 관성계에서. LB는 LC보다 크대요. LB는 LC보다 크다.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났죠? LC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C에서 봤을 때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 거니까 더 빨리 움직였죠. C가 B보다 더 빨리 움직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L0보다 작냐?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B에서 봤을 때 PR이요. B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죠. PR은. 그러니까는 L0. A에서 봤을 때와 동일한 길이 나오죠. 틀렸고요. 니은. A 관성 내에서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누가 더 빨리 움직여요? C요. 시간 팽창이 일어나죠.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C의 관성계에서 물체의 질량은 M0보다 커야 되죠. 그쵸? 빠르게 광속으로 움직이면 질량 커지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A, B, C는 원자이고 A의 양성자 수는 1, B의 질량수는 3이랍니다. 자, 그럼 가에서 A가 1, 1이에요. 양성자 수. B는 질량수가 3이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중성자 있으니까 이거 쓸까요? 10번에 가번을 보시면 A 더하기 A 했더니 B 더하기 중성자 0, 1 더하기 3.27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A의 양성자 수는 1, 1이라고 했어요. B의 질량수는 3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4 나오죠. 동일하게 A니까 2면 되죠. 그쵸? 그럼 1 더하면 요거는 2가 되면 되고요. 자, 나번은요. 나번은 B 더하기 B 해서 C가 되고 그 다음에 H11 더하기 H11 더하기 12.86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B는 질량수 3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거는 2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4가 돼야 되니까 112 여기 2가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니까 112 여기가 4가 돼야 돼요. 그쵸?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B의 양성자 수는 2 맞았죠. 그 다음에 C의 질량수는 4 맞았고요.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에너지가 적게 나오니까. 기억 니은 D시장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전압이 V0로 같은 직류 전원 2개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스위치 S 전압계 전류계로 회로를 구성하렵니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나 S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전압계와 전류계로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를 각각 측정하렵니다. 자, 그럼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0이에요.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죠. 그쵸? A에 연결했을 때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X는요 P형 반도체란 얘기죠. 역방향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야지만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X가 P형입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X는 P형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고요. 틀렸고요. B에 연결하면 S를 B에 연결하면 X에서 양공은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져야 되죠. 순방향 걸리니까. 자,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넣어 자기화시키렵니다. 그림 나다라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가의 B 또는 C를 실에 매달고 A 또는 B를 연직 아래에 놓았을 때 AB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다라에서 실이 자성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나 F다, F라이고 각각 그렇게 돼 있고 크기는 나 순서입니다. 라가 가장 크답니다. 당기는 실이 자성체를 당기는 힘은 자, 실이 C를 당기는 힘이 제일 크다면은
반대로 A가 C를 당긴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C이 B를 당기는 힘, 나를 보세요. C이 B를 당기는 힘이 가장 작다면 A가 B를 밀어낸다는 얘기죠. A와 B는 밀린다는 얘기고 A와 C는 당겨진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B하고 C는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번보다는 크고 라번보다는 작은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B, C는요, 자기장을 벗어났을 때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번처럼 A에 밀려난다는 얘기는 B가 반자성체, 라번처럼 C가 A에 당겨진다는 얘기는 A가 강자성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C는요, 상자성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옳은 것만 찾으면은 기억 A는 강자성체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까? 반자성체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디귿 라에서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아니라 잡아당겨지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에서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13번 봅시다. 여기가 2D 위치고 영역 1, 그 다음에 3, 4, 5, 여기가 5D고요 영역 2, 영역 2의 자기장은 B0래요. 그 다음에 영역 3은 7D까지 6, 7 여기까지요. 이게 영역 3이래요. 자, 1과 3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1과 3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답니다. 자, B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B라고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온대요. 자, 나오는 방향. 금속고리의 점 P가 x = 3D와 x = 3D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P예요. x = 3D와 x = 6D 여기 P 이렇게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에요.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른대요. 위쪽 방향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얘는요, 자체 나오는 방향이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자체 자기장은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쵸? 나오는 방향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이 외부 자기장이니까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야 돼요. 됐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위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요, 요 놈 때문에 그러죠. 요 놈 때문에. 요 영역 때문에. 이 영역은 줄어들어요. 그쵸? 줄어들면은 증가해야 되죠.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쵸? 이 부분은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외부 자기장은요,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어야 되죠. 이 면적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 면적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자체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그놈과 이놈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위쪽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되셨죠? 그럼 B는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고, 만약 이게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라,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건 나오는 방향이니까 합쳐졌을 때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요 B 값이 B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기억. 1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3 영역을 봅시다. 여기. 얘는요. 요 나오는 외부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줄어들어요. 나오는 방향이 줄어요? 그럼 자체 자기장 나와야 되죠. 그쵸? 나와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체 자기장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Y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부분을 합쳐야 되죠. 이 부분을. 되었어요? 만약에 이게 나오는 방향이라면,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 자체 자기장은요, 들어가야 돼요. 그쵸?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Y로 흘러요. 되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 이건 지금 면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자체 자기장은 나와야 되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도 플러스 Y, 이거에 의해서도 플러스 Y. 맞았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영역과 3영역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고요. 니은 맞았고요.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있고 3D를 지날 때가 X 있고 6D를 지날 때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왜요?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에 의해서 위쪽으로 생기는 거고, 이거는 같은 자체 자기장에 의해서 위쪽으로 생기는 거니까 더 크죠. 6D를 지날 때가 더 크죠. 그러니까 D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시간 t=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A에서 B로 간대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m/s래요. V는 4m/s래요. A에서. A에서의 파장은 얼마예요? 람다 A는 4죠. 4m. 따라서 F는 얼마예요? 1Lh. T가 1초예요. 초당 1m 간단 말이에요. 초당 4m 간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VB 봅시다. VB는요, 진동수 안 변하죠. F 곱하기 람다 B인데 진동수는 1 곱하기 람다 얼마예요? 파장 6에서 10에서 14니까 4 나오나요? 아니죠. 6에서 14니까 8 나오죠. 8m/s예요. 되셨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파동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 동일합니다. 니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 맞았죠? T가 T = 0.5초일 때 X = 12에서 파동의 변이 0.5초예요. 1초에 8m 가니까 0.5초면 4m 가죠. 그럼 12에 0.5초일 때 4m가 가야 돼요. 4m 저는 뭐예요? 8이죠. 8. 그럼 변이는 0. 0.5초일 때 8이었던 곳이 12로니까 변이는 0. 맞았네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질 AB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단색광 X가 점 P에서 굴절각 세타 1으로 굴절하고 B와 매질 C 경계면 위 점 Q의 임계각 세타 1. 세타 1은 동일한데 한쪽은 임계각이다. 여기는 A고 얘는 B고 여기는 C예요. 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선
얘 법선 요거 세타 1, 요 굴절각 세타 1. 근데 얘는요 여기서 이렇게 세타로 갔대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임계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세타가 세타보다 크니까, 각도가 크니까 여기가 소한 매질, 여기가 미란 매질. 즉, n, a보다 n, b란 얘기고. 그 다음에 b하고 n, c가 n, b보다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고. 그쵸? 여기서 임계각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기억.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소한 매질, 미란 매질이니까 네,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이걸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b에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b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는 이미 임계각에 도달했고 아직 임계각에 도달 못했죠? 그 얘기는 b와 c와의 굴절률 차이가 b와 a와의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게 C가 A보다 더 소한 매질이라는 얘기죠. 그럼 굴절률은 누가 커요? A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맞았고요. 디귿. 세타를 감소시키면 X는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냐? 자, 세타를 감소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꺾이는 각 감소하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감소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법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각이 이거보다 커지죠. 그럼 뭐예요? 전반사하죠.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님 뒤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그림은 금속판 AB의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AB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AB에 비추는 단색광의 진동수와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시간 동안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답니다.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답니다. 광전자의 개수는 광자를 많이 비췄다는 얘기지요. 그쵸? A에다가 3F, 4F 제로를 하면은 광전자는 튀어나와요. 그런데 단색광의 세기 말고 광전자의 개수는 1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광자를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은 거 맞았죠? A는 2F0, B는 4F0니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I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색광의 세기는요 누가 커요? 광자. 세기는 바로 광자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쵸?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광전자가 1이 더 세기가 큰 겁니다. 그러면은 I0보다 기억은 I0보다 작아야 되고요. 되셨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진동수가 3F0이고 세기가 2I0인 빛을 B에 오랫동안 비추면 광전자 방출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17번 보시면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정지해 있던 입자 AB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AB의 가속도 A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 질량은 B가 A의 2배. 네. 그러면 t = 4t0일 때 물질과 파장 각각 얼마냐? 17번이요. 요게 2t0 가속도는 3a0 2a0일 때가 이게 B 여기는 A와 B고요 4, 5일 때가 요게 A 4t0래요. 자, 그럼 A를 봅시다. A 0에서 2t0까지
그랬을 때 VA는 얼마 나오죠? 처음에 0 플러스 3배 A0 시간은 ET0 곱하기 ET0 하니까 6A0 T0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ET0에서 4T0까지 가속도는 5A0 였어요. 그러면 그때 VA'은요 처음에 6A0T0 더하기 가속도 5A0 시간은 얼마죠? ET0 동안이죠. 그럼 10에다가 16A0T0예요. 맞죠? 자, 그 다음 B는요. 0에서 ET0까지 VB는 똑같이 6A0T0. 그 다음에 ET0에서 4T0까지 VB'은요. 6A0T0 더하기 2A0 곱하기 2T0 하니까 4에다가 6 하니까 10A0T0예요. 되셨죠? 근데 질량은 B가 A의 2배래요. A의 질량을 M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MB의 질량은 2M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물질파는요 P분의 H 즉 MV예요. MV분의 H란 말이에요. 그럼 람다 A는 A의 질량 M 곱하기 V 얼마예요? 16 이거죠. A0 T0분의 H 람다 B는요 질량이 2M 10 A0 T0분의 H. 자, 변변 나눠요. 그럼 H 없어지고 A0 T0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16분의 20 남아요. 이거 얼마죠? 4분의 5.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18번이요. 종이 좀 바꿀게요. 18번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기준선 Q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답니다. A, B는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기준선 R을 동시에 지나고 A가 Q와 R을 지날 때의 속력은 VQ, VR이랍니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 P와 Q, Q와 R 사이의 거리는 EL, L. 그랬을 때 VQ 나누기 VR은 얼마냐? A에 빠르게 구하라는 얘기네요. 18번입니다. 자, 여기가 P점이에요. A가 P점을 통과해요. V0의 속력으로 A가 가요. 어디까지? EL인 Q까지. 여기가 Q, 이게 EL. EL에서의 속력을 VQ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L까지 간대요. 그게 R 위치인데 요게 VR이래요. B는요, A가 P점을 지날 때 B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Q에서 정지에 있다가 처음에 정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난단 말이에요. A와 동시에.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VB라고 할게요. 이건 정지였으니까 0이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크기는 같고. 자,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라고 하면 B는 왼쪽으로 A란 얘기죠. A는. 그쵸? 점점점 느려졌다는 얘기는 B는 빨라졌다는 얘기고. 자, 그럼 A의 가속도 구해봅시다. A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자, A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VR 빼기 처음 속도 V0인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이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값이 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왼쪽이니까. B는요. 여기서의 가속도 어떻게 나와요? 이게 뭐랑 같으면 돼요? T, B의 가속도랑 같으면 되죠. B가 얼마죠? VB 빼기 0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T 없어지고 마이너스 VR 더하기 V0가 VB예요. 뭔가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전체 움직인 시간은 동일해요. 얘가 t 걸렸다면 얘도 전체 t만큼 가서 3회를 간 거예요. 그쵸? 그럼 평균 속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a의 평균 속도 2분의 vr 더하기 v0 곱하기 t 동안 간 게 얼마예요? 3l이에요. b는요. 2분의 vb 더하기 0 곱하기 t 한 게 l만큼 갔어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VR 더하기 V0 나누기 2 곱하기 T 요거는 3배의 2분의 VB 곱하기 T는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되셨죠? 따라서 VR 더하기 V0는 3배의 VB 나왔네요. 자, 요거 두 개 연립해 봅시다. 연립하면 두 개를 변변 더 할게요. 그럼 이건 없어지고 2배 V0는 4배 VB 따라서 VB는 2분의 1 V0 그쵸?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A의 운동 방정식도 생성을 해봅시다. 여기가 VR이고 V0죠. 그러면은 VR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 곱하기 A인데 A는 마이너스 A예요. S는요? 3L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관계를 해봅시다. 요 관계. VR 제곱 빼기 VQ의 제곱이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L이에요. 되셨죠? 자, 이걸 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VR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배 마이너스 2AL 2배가 아니라 3배 VR 제곱 빼기 VQ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이거 한 다음에 넘기면은 3에다가 넘어가니까 잠시만요. 뭔가 또 하나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VR 나오죠? 예,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VR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R이 나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VR 더하기 V0는 VB가 2분의 1 V0 따라서 VR은 2분의 1 V0라는 얘기예요. VR 대신에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4분의 1 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3배 곱하기 4분의 1 V0의 제곱 빼기 VQ의 제곱이에요. 됐죠? 자, 이거 하면은 4분의 3 V0 이거는 3배의 4분의 1 V0 제곱 빼기 VQ의 제곱. 자, 3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넘겨요. (3이) 없어지나요? 이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미안합니다.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V0는
4분의 1 V0의 제곱 빼기 VQ의 제곱이니까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은 VQ의 제곱은 뭐가 나오죠? 2분의 1 V0의 제곱 나와요. 4분의 2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VQ 나누기 VR. VQ 나누기 VR을 구하래요. VQ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V0. VR은요? 2분의 1 V0 없어지고 이거는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9번입니다. 1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19번. 이게 Y축인데 B도선이고요. 이게 X축인데 A도선이래요. 그 다음에 중심이 하나, 둘, 세 번째 중심이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대요. 여기가 P예요. P.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원형도선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뭐냐면 C도선이에요. C. 이게 C. 그랬을 때 표는 일정한 방향의 전류 A와 B, A와 C, B와 C에만 각각 흐를 때 P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A, B의 전류가 흐를 때 A, B의 전류가 흐를 때 C는 0이에요. 그랬을 때 요 한 칸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아하, 이 눈금 간격이 얼마인지가 안 나왔네요. 관련이 없나요? 그러면 이거 D라고 해봅시다. 눈금 간격을 D라고. 그랬을 때 B의 EI0의 전류가 흐른대요. B의 EI0. 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D분의 거리 D분의 I0의 전류가 흐를 때를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거리는 3D분의 2I0죠. 그쵸?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D분의 2I0. 이거는 3분의 2 B가 돼요. 그쵸? 3분의 2 B. 자, 그런데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요거랑 어떤 게 합쳐서 B0가 된다는 얘기예요. 토탈. P에서는요. B0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A와 C. A와 C를 찾아봅시다. A는 4I0. A는 4I0래요. 4I0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거리는 2D분의 4I0 하니까 이건 뭐예요? 2배 B가 되죠. 그런데 세기가 0이 돼야 돼요. C에 I가 흐르는데 IC가 I0가 흐르고 IA에 4I0가 흘렀는데 토탈 0이 되어야 돼요. P의 값은 0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요거랑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쵸? 되겠어요? 그러면 B, C에 의한 거는요. 요게 플러스라면 요거는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하고 C하고 관계를 봅시다. C는 I0. C가 I0면 요거란 얘기죠? 그쵸? 그럼 B에는요. B에 의한 거는 요거죠, 요거. 이 I0니까 3분의 2B예요. B, C는요, 마이너스 2B예요. 되셨죠? 그랬을 때 B, P 토탈 값은 2B0예요. 2B0. 자, 그럼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값이라면, 즉 이게 플러스 값이라면 A에 의한 거는요, A에 의한 거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라면 A가 플러스라면요, 여기서 A도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면은 얼마가 되냐면 A가 아무튼 BA도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BA도 플러스. 그럼 B0. 여기도 B0니까. 자, 되셨죠? 자, 그러니까는 기억 보세요. A와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A와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P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 서로 반대로 가면은 A와 B가 서로 반대로 가면은 B0가 안 나오죠. 아, 서로 반대면 B0가 나오죠. 나올 수 있죠. 같은 방향이면 B0보다 커지는 거고. 지금 이거 토탈이 2B0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A에 의한 거를 자, A가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Z잖아요. 그쵸? 근데 A와 C에 흐를 때는 0이 돼야 되니까 C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C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Z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0 나오니까. A와 C에. 자, 그러면 A와 B의 전류가 흐를 때 합한 거는 B0고, 그 다음에 B와 C에 흐르는 게 합한 게 2B0예요. B와 C 2B0예요. 그러면 B 전류에 의한 P는 B 전류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은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Z가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B는 들어가는 거, A에서 나오는 거. 그랬을 때 A, B는 B0가 되는 거고, BA에서 들어가는 거, CA에서 들어가는 거 합하면 2B0가 되는 거고, 커지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A와 B만 흐를 때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은 서로 반대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서로 같다. 니은과 디귿 봅시다. 방향은요, A에 의한 것과 B에 의한 건데 A는 얼마예요? A는 요거 A, B에 의한 거, 그 다음에 B, C에 의한 거, 요거 방향은 서로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요거 마이너스였잖아요.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나오는 방향이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4i0냐 계산해 봐야죠. 디귿. 그 다음에 B, A 한 거, 요거 1번 실험 A와 B에서 AA 한 거, B, AA 한 거, B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 B. 이거 했을 때 B 제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C 과정에서요. 이거는 B 한 거는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3분의 2B. CA 한 거는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2B. 했을 때 마이너스 2B 제로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분의 6, 8, 3분의 4, 3분의 4B. 없어지고 3분의 8에서 네, 3분의 4B가 B0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BA 빼기 3분의 2B는 3분의 4B. 따라서 BA는 3분의 6B 나오니까 2B예요. 자, 근데 2B가 된 건 뭐 있었어요? 요거 있었죠. 요거. 즉 전류가 4I0일 때. 그럼 기억은 4I0. 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높이 4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 h인 평면의 정지에 있던 물체 B와 충돌한답니다. 충돌 후 A는 다시 2를 지나 마찰 구간 2를 지나 점 P에서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나 점 Q에서 속력이 0 정지한다는 얘기죠.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Q가 P의 2배. Q가 P의 2배. 충돌 직후 A, B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2와 3E. 2와 3E. 충돌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고 A가 1 구간을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B가 2 구간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2제로로 같다. 질량은 B가 A의 3배. 그랬을 때 2 나누기 2제로가 얼마냐? 20번입니다. 처음에 있던 곳이 4H 높이 A가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점. 여기서 멈춘대요. 정지예요. 마찰 구간 1.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 2제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H라고 했고요. A가 땅 가서 정지하고 있는 B와 부딪혀요. 여기가 마찰 구간인데 여기서 손실 에너지도 2제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Q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B가 정지한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Q의 높이는 P의 2배래요. 자, 이 Q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하면은 요거는 2배 H죠? 2배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2배라고 했으니까 요걸 H라고 할게요. 라지 H. 이건 2배 라지 H라는 얘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4mg H밖에 없어요. 질량은 B가 A의 3배라고 그랬어요. A를 M이라고 하면은 B는 얘는 3M이에요. 그쵸?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요 놈이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 전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에너지에서 요만큼 소비가 됐을 때 여기죠. 그쵸? 따라서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4mgh 빼기 손실 에너지. 한 개 여기에서의 에너지거든요. 그게 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요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요게 충돌 직후 A는 이쪽으로 가는 게 2라고 했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3, 2라고 했거든요. 충돌 직후. 그럼 충돌 전은요? 그럼 충돌 직후의 전체 에너지는 4, 2예요. 이게 바로 충돌 전 전체 에너지죠. 4, 2가. 그쵸? 그건 누구예요? 바로 요 놈이네요. A.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요게 4, 2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넘기면은 3 mg h 빼기 2 제로가 4 2라고 하는 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야, 하하하하. 그 다음에 B는요. 3, 2가 2 제로만큼 없어져갖고 요거 되는 거죠. 그쵸? B. 자, B의 전체 에너지는 3, 2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에너지 3mgh 빼기 2제로 한 게 여기서죠. 그러면 3mg 2라지 h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A가 P에서 정지한대요. 자, A가 가진 에너지는 요거예요. 자, A는요. 2 더하기 mgh에서 요거 한번 또 지나죠? 2 제로를 뺐을 때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라지 h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배 2 더하기 3 mg 스몰 h 빼기 2 제로는 6배 요거 해주면 되죠. 2 더하기 mg h 빼기 2 제로.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6배 2 더하기 6배 mg h 빼기 6배 2 제로. 자,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3 mg h 넘기면 플러스 5 2 제로. 이게 넘기면 3배 2 나왔죠? 자, 이거랑 연립을 할게요. 연립을 하면은 그냥 변변 더 할게요. 변변 더하면 마이너스 2 제로 5 2 제로 하니까 4배 2 제로는 2개 더 하니까 7배 2. 따라서 2는 7분의 4 2 제로. 근데 뭘 구한 거예요? 예. 2 나누기 2 제로는 7분의 4 2 제로 나누기 2 제로니까 얼마 나와요? 7분의 4.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7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